자, 이번 시간에는 고려 가요를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고려 가요입니다. 고려 가요라는 것은 고려의 노래를 이야기하고 사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 가요는 60페이지를 보세요. 60페이지. 60페이지를 보시면 이 악학개범하고 악장가사라는 책이 나오죠. 나오고요. 그 밑에 조선시대 궁중에서 60쪽입니다. 다양한 제례와 연양이 거행됐고 이 제례가 제사와 관련된 의례, 연양은 축하, 기념잔치를 가리킨다라고 나왔죠. 그래서 이제 그 노래 그런 것들 나와 있고요. 궁중에서도 노래가 있었고, 자, 두 번째 단락은 악학개범은 궁중에서 연주하는 악, 당악, 향악에 관한 이론을 그림으로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 정제라는 말 나와요. 정제. 정제는 한자로 이렇게 이게 밭을 정자예요. 얘는 제주제자죠. 제주를 바치는 것을 우리가 정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임금 앞에서 이제 제주를 뽐내는 그런 걸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61쪽에 보면 이제 뭐 여러 가지를 기록을 했고, 악장가사는 아악가사와 소각가사 및 가사 등 세 부분 나눠서 노랫말을 소개한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려가요라는 것을 고려가요라고도 하고요. 고려소교 또는 여요, 고려의 노래니까 여요라고도 해요. 여요, 고려소교, 고려가요 다 같은 말입니다. 이걸 또 장가라고도 해요. 긴 노래. 장가라는 말. 한자로 쓰면 길장자에 노래가자를 쓰겠죠. 장가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좀 정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려가요가 뭐냐? 고려가요라고 하는 것은 고려가요 또는 고려소교라고도 한다고 그랬죠. 이 소교는 뭐냐면 바로 고려시대에 민간에서 불리던 우리말 노래죠.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조선시대 사람들에 의해서 다시 선택되고 정리가 돼요. 그래서 뭐가 됩니까? 문자로 정착하죠. 1392년에 조선이 만들어진 건 아시죠? 조선이 건국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건국이 되고 나서 이 고려 시대의 그런 것들 우리말로 시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작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작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로 62페이지로 넘어가서 62페이지. 62쪽에 동동이라고 나왔는데 이 동동은 이제 움직일 동자를 썼는데 이게 둥둥이라는 북소리를 이렇게 한자 동동이라고 썼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에 이제 62쪽에 한자 나오는 거 있죠. 거기서 세 줄 내려가면 덕을한 이렇게 나왔죠. 덕은 곰배 뒤로 받잡고 받치고 복을한 복은 림배 앞으로 받잡고 받치고 덕이여 복이여 호날 덕이여 복이여 호날 하는 것을 나사라 말씀드리러 오소이다 옵니다 뭐 이런 이야기죠.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월령체 노래라고 그래요. 월령체라는 건 뭐냐면 1월에서 12월까지를 다 이야기한다는 거죠. 우리 노래 중에도 뭐가 있습니까? 달타령이라는 노래가 있죠. 달아달아 밝은 달아 해가지고 자, 이 달타령이 대표적인 그 월령체의 노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달타령이 대표적인 그런 월령체의 노래다라고 설명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좀 여러분이 좀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보면 뭡니까? 여러 이제 내용들이 있죠. 이 아박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 지금 우리나라의 타악기 하나예요. 거기 그 밑에 악사가 동편기둥을 거쳐 전중 좌우에 아박을 놓으면 이렇게 나왔잖아요. 타악기라고 보면 두드리는 악기 있죠. 타악기라고 써서. 그래서 이걸 놓으면 춤추는 기생 두 명이 좌우로 나눠 나아가서 꿇어 앉아 아박을 집어들었다가
도로 놓는다. 일어나 손을 모으고 발을 구른 뒤 꿇어 엎드리고 악사가 동동을 만기로 연주하면서 두 기생은 머리를 들어 기구를 부른다. 덕일랑 뒤로 받치고 복일랑 앞으로 받치고 덕이며 복이여 하는 것을 바치러 왔습니다. 이렇게 나왔죠. 현대어로 이제 풀이를 한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현대어로 자, 풀이를 했어요. 자, 이 덕과 그 복에 대해서 바치고 나온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이 이제 정리를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면 이제, 내용이 나오죠. 원령체로 쓰여진 거. 음력이죠. 이제 정월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이제 음력 정월을 말하는 거예요. 정월, 날이 물은, 내가의 물은, 신의 물은, 아으. 요 아으라는 게 여음구라고 썼어요. 음을 고르게 하는 거. 어저, 얼려고, 녹저, 녹으려고 하는디, 누리, 이건 세상이에요, 세상. 세상 가운데, 가운데죠. 나는, 나곤, 태어나서, 몸아, 이 몸이여, 하울로, 홀로, 멸셔. 이건 멸셔는 뭐예요? 살아가는구나. 이 몸이 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으, 동동다리. 이렇게 썼고요. 4월을 이제 4월이죠. 아닌이죠. 이죠야, 아니, 이죠. 아닌이죠. 아으, 오실셔. 이거 왔구나라고 써, 왔구나. 곡골이세요. 꾀꼬리요. 꾀꼬리를 곡골이세라고 한 거예요. 무심다, 무심하다. 녹사님은, 이 녹사라는 거 한자로 나왔죠. 이건 뭐냐면 고려시대 하급관리예요. 고려시대 하급관리. 자, 녹사님은 옛날의 나를 잊고 신저. 잊고 신저는 잊고 계시는가? 이런 뜻이에요. 잊고 신저는 옛날의 나를 잊고 계시는가? 이런 얘기죠. 아으, 동동다리. 이렇게 했고요. 8월. 이게 이제 음력 8월이죠. 보름은, 아으, 갑의 날이 많아. 갑이라는 게 우리가 한가위라고 할 때 큰 가운데라는 뜻이거든요. 8월 한가위. 큰 가운데. 그러니까 이 가베에서 가위가 나온 거예요. 가위가 뭐 뭔가 자르는 그런 도구의 가위가 아니에요. 이게 아닙니다. 가운데라는 뜻이 가운데. 그래서 8월 15일이잖아요. 음력으로 추석이. 그래서 추석의 날이 말한 추석 날이지만 님을 매셔녀군, 님을 모시고 녀군은 지내야만 님을 모셔서 지내야만. 넘겨보세요. 오늘날 갑이셨다. 오늘이 갑이다. 한가위다는 거죠. 그 동동다리 이야기를 한 거고요. 자, 그 다음 나오죠. 10월, 12월 분디남가로, 이 분디남가로 갖고는 11번 나왔죠. 12월에 분지나무, 그러니까 산초나무라는 거. 산초나무로 가꾸는 이제 가꾼이죠, 가꾼. 나살, 진상알 드린다는 거죠. 나살. 쟁반. 이 반자가 쟁반반자예요. 쟁반. 네, 다우라. 이게 젓가락 같구나. 님이 알피 들어 어리노니. 그러니까 님의 앞에, 알페는 앞에야, 앞에. 들어서 어리노니 13번 나왔죠? 들어 놓으니. 이제 손님이 가져다가 무라삼노이다. 14번 나왔죠? 손님이 가져다 묵니다. 묵니다. 아으, 동동달. 손이가 손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내가, 뭡니까? 님의 뭡니까? 그 쟁반에 젓가락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님의 앞에다가 이제 이걸 젓가락을 이렇게 님이 있는데 놓았는데 또 다른 손님이 이걸 잡아갔다는 거예요.
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작품은 임과의 이별을 이야기하는 거. 어떤 사랑과 그리움에 대한 임과 이별을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 작품은 이제 고려 소교죠. 근데 이제 우리가 고려 소교의 일반적인 형식이죠. 고려 소교의 자, 일반적 형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형식은 첫 번째가 이제 불연체라고 해서 연을 나누는 거예요. 이거 반대가 단연체입니다. 연이 나눠지지 않은 거. 그럼 이제 가실이라는 작품이 대표적인 단연체라고 합니다. 분연체는 나누는 거고, 분연. 그러니까 단연체는 하나로 이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음구, 후렴구가 있어요. 대표적인 여음구, 후렴구가 뭐였어요, 아까? 아의 같은 거. 세 번째는 삼음보, 율격을 구현한 것이 일반적이다. 삼음보의 율격이 있다는 거죠. 음보, 소리의 그 걸음걸이잖아요, 음보라는 게. 그죠? 소리의 걸음, 이제 영어로 푸시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64쪽에 보면, 정월, 12월, 여기서 끊는 거예요. 그 시호까지. 끊으세요. 분디 남가로, 여기서 끊고, 각본. 이거 세 개죠. 이 남가로라는 게 요즘 말로 나무로라는 뜻입니다. 이 분디나무는 분지나무죠, 분지나무. 로, 각본, 이렇게 했죠. 각군, 그, 진상할 쟁반에 젓가락과 같구나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결국 내가 님과 어떤 사랑을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서경별곡인데 서경별곡은 방송에서는 이렇게 안 한 것 같으니까 큰 틀만 이야기하면 65쪽이죠. 이 서경별곡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이별의 노래죠, 이별. 노래인데 여기서 또 재밌는 게 하나가 나오죠. 왜 재밌는 게 나오냐면 우리가 이 고려 가요에서 이별의 노래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가시리고 또 하나는 서경별곡이에요. 근데 이 가시리는 상당히 뭐랄까 여성적인 노래고요. 이 서경별곡은 약간 투사적인 노래예요. 그러니까 이 가시리는 뭡니까? 가시겠습니까? 가시겠습니까? 날 버리고 가시겠습니까? 내가 당신을 잡아두고 싶지만 서운하면 아니 올세라 오지 않으실 거다. 그러니까 서러운 님 내가 보내니까 가시는데 다시 오십시오라는 거고요. 이 서경별곡은 당신이 나를 떠나서 간다면 나는 길쌈도 버리고 당신을 쫓아가겠다. 어, 그렇죠? 적극적이죠. 이 길쌈은 뭐냐면 요즘 말로 좋은 직장이 좋은 직장. 좋은 직장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이나 좋은 직장도 버리고 따라가겠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여기 이 작품에서는 서경별곡에서는 이제 길쌈 여기 나오잖아요. 65쪽 보세요. 65쪽에 한 8, 9째 줄에 보면 여의 모른 아질까 당신을 잃으면 길쌈배 버리시고 나왔죠. 이 길쌈배 버리고라는 뜻이에요. 길쌈배 버리고 가겠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세요. 65쪽의 두 번째 연에 구수리. 이게 구수리예요, 구수리. 아질가는 별 뜻이 없어요. 구수리, 바위에, 바위에. 디신달, 떨어진들. 위 두어름성 이것도 빼고요. 기니딴, 끈이야. 끈이야. 기니딴, 끈이야.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66쪽에 보면 그치리까. 끊어지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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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리. 자, 그 정도로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방송에서는 안 한 거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뒤에 나오는 청산별곡을 보겠습니다. 68페이지. 아주 유명한 작품입니다. 이 청산별곡은. 이 노래로도 나왔죠. 7080 노래로도 청산별.
청산이라고 하는 것은 별 이상향을 가리켜, 유토피아를 가리키는 거고요. 자, 살얼이, 이것도 보세요. 살얼이 났다. 살얼이에서 끊어요. 살얼이에서 끊어요. 그 다음에 났다예요. 그러니까 이 매듭보다 삼음보죠. 청산에 살얼이라. 청산에 살고 싶다. 머리랑 다리랑 먹고, 머리, 다리를 먹고 청산에 살고 싶다. 얄리얄리 알라셩 얄라리 얄라 넘어가고요. 울어라 이렇게 났죠. 이거는 우는구나. 우는구나세요. 자고 일어나라고 썼어요. 일어나, 우는구나세요. 울어라세요. 널라와는 너보다, 시름, 근심, 많은, 나도, 자고 일어나 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이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감정이입이라고 하는 퍼시. 그러니까 퍼시가 마음이죠, 마음. 퍼시가 마음이고, M이라는 게 보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너보다 시름이 많은 나도 자고 일어나 울겠다. 운다는 거죠. 가던세 본다. 이게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되는데, 가던세라는 건 이제 갈던 밭을 가리켜요. 갈던 밭. 내가 갈던 밭을 본다. 물 아래 갈던 밭을 본다. 익기 묻은 한글난 증기를 가지고 물 아래 가던세 본다. 맞죠? 그 다음에 68쪽의 아랫부분에 보면 1인공 절인공 하야 이렇게 났죠? 요즘 말로 하면 이럭저럭 하여. 나지란 지내와 숑죠. 69쪽에서 첫 번째 낮은 지내와 숑죠. 지냈습니다. 근데 오리도 가리도 없는 올 사람도 갈 사람도 없는 예요. 쓰세요. 밤은 또 어찌하리. 그렇죠? 그 다음에 어디나 더디던 돌고 어디라고 더디던은 던지던이라고 써요. 돌고 돌인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누구라고 맞추던 돌인가 누구라고 맞추던 돌인가 미리도 게리도 없이 미리도는 미워할 사람도라는 뜻이에요. 미워할 사람도 게리도 이거는 뭡니까? 사랑할 사람도 미워할 사람도 사랑할 사람도 없이 맞아서 우니노라. 이때 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돌은 운명을 가리키는 운명. 돌은 운명을 가리킨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만약에 잘못 만졌는지 이게 글씨가 안 나오네. 그런 의미로 쓰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 살얼이 났다 살고 싶구나 바다에라고 써요. 바다에 살얼이 났다 살고 싶구나 남아자기 부족이랑 먹고 이거 이제 이런 거는 이제 바다에 나오는 그런 뭡니까 해물 종류죠. 남아자기 불조개를 먹고 바다에 살얼이 났다 살고 싶구나 라고 했고요. 자 마지막에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가다가 들어라. 이건 듣노라라고 쓰세요. 들어라는 건 듣노라. 가다가 듣노라. 그 다음에 애정지는 외딴 부엌이라고 써요. 외딴 부엌. 제가 이제 필기가 좀 다른 걸 뭘 만져갖고 안 나오는데 외딴 부엌에 가다가 듣는구나. 사슴이 짐대 오라셔. 장대에 올라가서 해금을 혀거를 연주하는 것을 해금을 연주하는 것을 듣는다. 얄리얄리 알라셩 얄라리 알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슴이 장대에 올라갔다. 이건 참 재밌죠. 왜 재밌냐면 사슴이 장대에 올라갔다는 건 첫 번째는 진짜로 사슴이 올라갔어요.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죠? 두 번째는 사슴 분장을 한 광대가 올라갔다는 소리. 가능한 일이죠.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이게 광대의 줄타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광대의 줄타기. 사슴이 짐대에 올라셔라는 게 광대의 줄타기고 마지막 가다가 배부른 술독에 설진 강수를 빚어라. 이 강수라고 하는 게 이제 독한 술이죠. 강수를 빚어요. 조롱꽃 누룩이 매와 잡사오니 이 조롱꽃 누룩이라는 것도 이제 술과 관련된 그런 거죠. 딸 매와 잡으니까 뭡니까? 내 어찌 하겠느냐.
어찌하겠는가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청산별곡이라고 하는 것은 이상향을 향해서 나아갔지만 결국은 다시 청산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피할 수 없는 숙명이다 이렇게 쓰세요. 거기 69쪽의 두 번째 연의 첫 번째 줄 어디라 더디던 돌코 돌 동그라미 피할 수 없는 숙명이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작품은 제일 처음에 청산부터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새 이야기하고 갈던 밭을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고독을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숙명, 바다, 뭐 사슴, 술 이런 것들을 쭉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죠. 청산별곡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다시 정리를 하면 63페이지에 나오는 뭡니까? 동동이라는 작품. 동동은 북소리라고 그랬죠. 북소리. 그런 작품을 잘 설명을 드렸고 원령치라고 그랬고 서경별곡이 65쪽에 나왔죠. 자, 이것도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이 당시에는 가시리와 서경별곡이 있는데 두 가지가 동시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원 공부할 때 이제 교수님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이게 왜 고려 가요인데 전혀 다른 색깔이 다른 작품이 나오느냐라고 제가 여쭤봤어요. 그 전문가 분께. 그랬더니 교수님이 지금 서경별곡은 평양의 노래거든요. 서경이라는 게 평양에, 그러니까 평양의 여자가 좀 더 강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작품도 서경별곡은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서경별곡을 좀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내 남편이 되게 바람둥이다. 내 남편이 바람둥이인데 그 앞에 있는 마을에 만약 뱃사공이 데려다 주면 그곳에서 남편이 엄청나게 바람을 피울 거다. 그러니까 뱃사공 너는 왜? 근데 이제 그걸 화풀이를 남편한테 하는 게 아니라 뱃사공한테 하는 거예요. 왜 남편을 그곳에 바래다 줬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막 이렇게 이제 화를 내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근데 이제 이거는 여러분 이제 3학년이나 이렇게 올라가시면 2학년, 2학기나 올라가시면 구체적으로 내용은 배우실 거니까 지금은 1학년이니까 그렇게 그 정도로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청산별곡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침, 그러니까 아침에는 청산과 뭐 새 이런 이야기 나오다가 낮 갈던 밭이죠. 가던 새, 갈던 밭 이런 이야기 하다가 그다음에 고독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밤은 어떻게 지내겠느냐 그런 거 그런 이야기가 또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슴은 불가능한 일인데 이 불가능한 일을 사슴이 장대에 올라갔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고 사슴 복장을 한 광대라고 이야기할 때는 뭐 광대의 줄타기라고 또 볼 수도 있겠죠.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71쪽부터 보시면 71쪽에 민간 가요에 담긴 삶의 애환과 궁중 편입에 따른 굴절에서 1번부터 또 쭉 설명이 나오고 있어요. 조선시대 음악서에 남은 흔적과 고려 소교 이엘리안 몇 가지 전제 연결이죠. 그 다음에 72쪽에 고려 소교의 장르적 특징과 궁중 편입의 흔적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73쪽에 고려 소교의 다양한 성격과 장르 규정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도 또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잘 정리를 좀 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번 시간에 그 고려 가요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다음 주에는 제가 시조 부분을 제5장에 보면 시조가 나오고요. 제5장, 6장이 이제 가사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는 정말 수박 거달기식으로 나오는 거죠. 뭐 여기서 자세한 이야기까지는 들어가긴 힘든데, 일단 시조와 가사가 이제 그 다음에 나온다는 걸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